경기도 군포시 작은 빌라 2층에 이명숙 할머니가 살고 계십니다. 올해 78이신 할머니는 혼자 사시죠. 남편을 15년 전에 먼저 보내고 자식들도 모두 멀리 떠나고 나니 혼자 남으셨습니다. 오늘도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손목시계를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오래된 금시계였어요. 다이얼에는 연두색과 황금빛이 섞여 있었습니다. 빛의 각도에 따라 색깔이 변하는 신비로운 시계였죠. 할머니는 이 시계를 50년 넘게 차고 계십니다. 단 하루도 빼본 적이 없었어요. 잠잘 때도 목욕할 때도 항상 손목에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참 날씨가 좋네요. 할머니는 시계를 쓰다듬으며 혼잣말을 하십니다. 마치 남편과 대화하듯이요. 창밖으로 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하루는 늘 똑같았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혼자 아침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낮잠을 자고 저녁을 먹고 또 잠이 듭니다. 가끔 복지관에 나가기도 하지만 요즘은 다리가 아파서 그것도 힘들어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큰딸 수진이었어요. 엄마 건강하세요? 바빠서 자주 못 가서 미안해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는 건강해. 할머니는 늘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딸이 걱정할까 봐요. 사실은 외롭지만 그걸 말하지 않으십니다. 자식들도 다 바쁘니까요. 전화를 끊고 할머니는 다시 시계를 봅니다. 오후 2시 30분. 아직 저녁까지는 한참 남았네요. 에이, 산책이나 나갈까?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나 외투를 걸쳤습니다. 다리가 아프지만 집에만 있으면 더 답답하거든요. 할머니는 동네 공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쉬고 또 조금 걷고를 반복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공원 입구 쪽에서 젊은 남자가 할머니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30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넥타이는 풀어헤친 모습이었죠. 남자는 할머니 앞을 지나치다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손목을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할머니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시계, 남자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희 할머니가 가지고 계신 시계랑 똑같아서요. 할머니는 손목 시계를 내려다봤습니다. 이 시계가요? 네. 정말 신기하네요. 그 독특한 색깔까지 똑같아요. 남자는 흥분한 듯 말을 이었습니다. 연두색인데 각도에 따라 금색으로 변하잖아요. 처음 봤을 때 정말 신기했거든요. 할머니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계는 특별 주문으로 만든 것이었거든요. 세상에 단 2개뿐이라고 남편이 말했었죠. 할머니가 언제부터 그 시계를 가지고 계셨어요? 명숙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차고 계셨어요. 한 50년은 넘었을 거예요. 할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명숙이요. 제 친할머니십니다. 순간 명숙 할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니요. 혹시 할머니가 어디 사세요? 여기서 멀지 않아요. 요양원에 계시는데. 남자가 명함을 꺼내 할머니께 건넸습니다. 제 이름은 강민준이고요. 할머니가 계신 곳은 여기예요. 명함 뒷면에 요양원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명숙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어요. 고맙습니다. 저도 그 할머니를 꼭 만나보고 싶네요. 민주는 할머니의 창백한 얼굴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할머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그냥 신기해서요. 명숙 할머니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민준과 헤어진 후 할머니는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50년 전 일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1973년 봄이었습니다. 25살 명숙은 명동에 있는 양장점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재봉틀을 돌리며 옷을 만드는 일이었죠. 어느 날 양장점에 한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27살 이재호였어요. 어머니 옷을 맞추려고 하는데요. 재호는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명숙이 천을 보여주고 치수를 재는 동안 재호는 계속 명숙을 바라봤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명숙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재호예요. 같은 성이네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날 이후 재호는 자주 양장점을 찾았어요. 어머니 옷, 여동생 옷, 이모 옷. 핑계는 많았죠. 사실은 명숙을 보러 온 거였습니다. 몇 달 후 재호가 용기를 냈어요. 명숙 씨, 저랑 사귀어 주시겠어요? 명숙은 얼굴이 빨개졌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사귀기 시작했어요. 일요일마다 남산을 올랐고 명동 거리를 걸었고 작은 다방에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1년 후 재호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명숙 씨, 이거 예쁘게 포장된 상자를 건넸습니다. 명숙이 열어보니 아름다운 금시계가 들어 있었어요.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스위스에서 특별 주문한 거예요. 다이얼 색깔도 제가 직접 골랐어요. 재호가 자신의 손목을 보여줬습니다. 똑같은 시계를 차고 있었죠. 세상에 단 두 개뿐이에요. 하나는 제가, 하나는 명숙 씨가 차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할 모든 시간을 이 시계가 기억할 거예요. 명숙은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고마워요. 평생 잘 간직할게요. 네. 저도요. 평생 함께해요, 명숙 씨. 두 사람은 약속했습니다. 영원히 함께하자고.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재호의 집안에서 반대가 심했어요. 재호는 부유한 집안의 외아들이었거든요. 부모님은 더 좋은 집안의 며느리를 원했죠. 양장점에서 일하는 여자라니. 안 돼. 재호의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명숙 씨를 사랑합니다. 사랑으로 밥 먹고 사니? 내가 물려받을 재산이 얼마인데. 재호의 아버지도 거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김 사장 딸 만나봐. 좋은 집안이야. 재호는 거부했지만 부모님의 압박은 심해졌어요. 회사 이사 자리도 위협받고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죠. 어느 날 밤 재호가 명숙을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명숙 씨, 미안해요. 왜요? 무슨 일이에요? 저 결혼 못할 것 같아요. 명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부모님이 너무 반대하세요. 제가 집안을 버리고 나갈 수도 있지만 재호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럼 저는 어떡하라고요? 명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저도 최선을 다해봤는데 시계는 어쩌고요? 우리 평생 함께하기로 했잖아요. 재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죠. 명숙은 시계를 풀어 재호에게 던졌어요. 가져가세요. 저는 이제 필요 없어요. 명숙 씨, 가요.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재호는 바닥에 떨어진 시계를 집어들고 떠났습니다. 명숙은 그날 밤 혼자 울었어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문 앞에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거든요. 열어보니 그 시계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편지 한 장. 명숙 씨, 제가 비겁한 건 알아요. 하지만 이 시계만은 당신이 가지고 있어 주세요. 제 마음이 담긴 유일한 증거니까요. 평생 당신을 사랑할 거예요. 마이너스 재호. 명숙은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시계를 다시 손목에 찼어요. 그날 이후로 한 번도 빼지 않았습니다. 명숙은 재호를 잊으려 애썼습니다. 중매로 다른 남자를 만났고 결혼도 했어요. 남편 박철수 씨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명숙을 사랑했죠. 하지만 명숙의 마음속에는 늘 재호가 있었어요. 시계를 볼 때마다 그가 떠올랐습니다. 남편은 그 시계를 보며 가끔 물었어요. 그 시계 어디서 났어요? 옛날에 친구한테 선물 받은 거예요. 명숙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진실을 말할 수 없었거든요. 세월이 흘러 자식들이 태어났고 손주들도 생겼습니다. 남편과 함께 50년을 살았어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밤에 혼자 있을 때면 명숙은 시계를 보며 재호를 생각했죠. 재호 씨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행복할까? 나를 기억하고 있을까? 15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명숙은 홀로 남았어요. 이제 시계만이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시계는 정확하게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5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어요. 공원에서 돌아온 명숙 할머니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그 요양원에 가야 할까요? 정말 같은 이름의 할머니가 있을까요? 혹시 그분이 재호의 어머니일까요? 아니면 재호가 다른 여자와 결혼해서 낳은 딸일까요? 궁금했지만 두렵기도 했어요. 일주일 후 명숙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요양원으로 갔어요. 어르신, 어디 찾으러 오셨어요? 요양원 직원이 물었습니다. 이명숙이라는 분을 찾으러 왔어요. 아, 이명숙 할머님이요. 203호실에 계세요. 직원의 안내를 받아 203호실 앞에 섰습니다. 명숙 할머니는 한참을 문 앞에서 서성였어요. 노크를 해야 할까요? 그냥 돌아가야 할까요? 마침내 용기를 내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 들어오세요. 안에서 약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명숙 할머니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한 할머니가 누워 계셨어요. 80대쯤 되어 보이는 마른 할머니였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의 손목에 똑같은 시계가 있었습니다. 연두색과 금색이 섞인 그 특별한 시계. 명숙 할머니는 숨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누구세요? 침대에 누운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명숙 할머니는 다가가 자신의 손목을 보여줬어요. 똑같은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할머니 눈이 커졌어요. 이게 어떻게... 저도 이명숙이에요. 그리고 이 시계는 재호가 준 거죠? 침대에 할머니가 먼저 말했습니다. 명숙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할머니는 한참을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앉으세요. 침대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명숙 할머니가 의자에 앉았어요. 저는 당신이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침대에 할머니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재호가 첫사랑 얘기를 했거든요. 이명숙이라는 여자를 사랑했다고. 결혼하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반대해서 못했다고. 명숙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재호와 3년 후에 결혼했어요. 집안끼리 정한 혼인이었죠. 침대의 할머니도 이명숙이라는 이름이었던 겁니다. 재호는 저한테 항상 미안해했어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했다고. 그래서 첫사랑의 이름과 같은 저를 아내로 맞았나 봐요. 시계도 똑같은 걸 만들어서 저한테 줬어요. 미안하다고. 명숙 할머니는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재호는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마지막까지 이 시계를 차고 있었죠. 그리고 제게 부탁했어요. 당신을 찾아서 사과해달라고. 침대의 할머니가 명숙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당신의 행복을 빼앗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아니에요. 명숙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저도 행복했어요. 다른 남편을 만나 잘 살았어요. 단지 가끔 재호 생각이 났을 뿐이에요. 두 할머니는 손을 꼭 잡고 함께 울었습니다. 50년의 오해와 그리움이 눈물로 흘러내렸어요. 그날 이후 명숙 할머니는 자주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같은 이름의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재호에 대한 추억을 나눴죠. 재호는 어떤 남편이었어요? 좋은 사람이었어요. 저를 잘 대해줬죠. 하지만 늘 미안해했어요. 자기 마음이 온전히 제게 없다고. 그래도 자식들은 잘 키웠어요. 아들 셋, 딸 하나. 그 중에 손자가 강민준이에요. 공원에서 만난 그 사람. 명숙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이가 착한 애예요. 자주 찾아와요. 할아버지 얘기도 많이 해주고요. 두 할머니는 이야기를 나누며 점점 가까워졌어요. 이상하게도 서로가 편했습니다. 같은 남자를 사랑했던 두 여자. 하지만 이제는 원망이나 질투가 없었어요. 오히려 서로를 위로할 수 있었죠. 우리 모두 피해자였던 거예요. 침대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시대가 그랬죠. 자유롭게 사랑할 수 없었던. 그래도 저는 이 시계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명숙 할머니가 손목시계를 쓰다듬었습니다. 재호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저도요. 침대의 할머니도 자신의 시계를 만졌어요. 이 시계가 저한테는 재호와의 연결고리였어요. 두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50년을 기다린 만남이었지만 지금이라도 만날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3개월 후 침대의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용히 평화롭게. 장례식에 명숙 할머니도 참석했어요. 검은 옷을 입고 손목에는 시계를 차고 민준이 명숙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고마워요. 할머니 덕분에 오랜 숙제를 풀었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민준이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할머니가 이걸 당신께 드리라고 하셨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그 시계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편지 한 장. 명숙 씨, 비록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았지만 같은 사랑을 나눴어요. 이 시계가 그 증거죠. 이제 두 시계를 당신이 가지세요. 재호도 그걸 원할 거예요. 마이너스 이명숙. 명숙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시계를 받았습니다. 이제 2개의 시계가 그녀의 손에 있었어요. 하나는 첫사랑의 마음, 하나는 용서와 화해의 마음. 집으로 돌아온 명숙 할머니는 2 시계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청록색과 금색이 섞인 다이얼이 햇빛에 반짝였어요. 5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시계는 여전히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재호 씨, 이제 편히 쉬세요. 저도 곧 갈게요. 할머니는 시계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오고 있었어요. 겨울이 끝나고 또다시 봄이 찾아온 것처럼 명숙 할머니의 긴 겨울도 이제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시계의 초침은 오늘도 똑딱똑딱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나간 시간을, 남은 시간을, 그리고 영원한 사랑을 기억하며